네,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진 프로 마인드 프로필 진승우입니다. 성공 입시, 진로가 시작이다 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강의 말미에서도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고교 학점제 그리고 2028 대입 전형 변화 이러한 이슈들로 많은 혼돈을 겪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지점은 바로 진로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진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기력해져 있는지 또 아이가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는지 이런 지점들도 아마 함께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앞으로 제가 계속 전달할 입시 전형이나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만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교육 컨설팅 마인드 프로필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향 기반 중학 진로 로드맵이라는 도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과 공교육 학교에서 코치이자 교사,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성공 입시 진로가 시작이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 전에요. 영상 하나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문장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를 되는지 모르겠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리오회차에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열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Like Africa. It's not a lion, not a tiger. It's not an elephant. It's not leopard, is it? 아이는 결국 제 스스로 정답을 맞힙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엄마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엄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개입 없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That's okay. Just think of something. Okay, I'm sorry. Roll.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해도 격려만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미국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 엄마들은 직접적인 힌트를 주어서라도 아이들이 맞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어떤 성취의 과정보다는 성취의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이제 방해한다든지 오히려 지가 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잘 보셨나요?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는지 저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공감이 되십니까? 네,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은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네, 아이들이 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엄마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 흐름을 또는 그 현상을 그 현재 관점에서 직시를 하면서 바로 고쳐주려고 하는 정답을 알려주고자 하는 예, 그런 성향이 한국 엄마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 느껴보신 적 있나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과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요 그래프 보이십니까? 과제 생각에 괴로워하다가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보다가 과제 할 거야 말하고 다니다가 책상 정리하고 방 청소하다가 도대체 과제는 언제 하는 거죠? 네. 답답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코칭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러한 분야에서요, 컨설팅과 코칭, 카운슬링이라는 분야로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컨설팅은 정말 무기력한 아이 또는 고2부터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또 목표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설팅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코칭은 불완전한 자기주도력을 갖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자기주도력에 대한 정의를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기주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은 불완전한 자기주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기주도력을 갖추고 있어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쟤는 정말 혼자서 알아서 참 잘해 라는 친구들한테 컨설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코칭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카운슬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 잠깐 자기주도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기주도력이란 먼저 좋아하거나 잘하고 싶은 또는 관심이 있는 어떠한 무언가를 위해서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고민하는 단계라는 건 목표겠죠. 만약에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맞을 거야. 목표죠. 자, 그 목표에 대한 고민하는 단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고민하는 단계 다음에는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겠죠. 연구하고 탐구를 하게 됩니다. 또 시간 분배를 하거나 분량 분배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이 또한 불완전한 자기 주도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는 실행이어야 되겠죠. 액션 플랜입니다. 자,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플래너를 꼭 기록해보고 작성해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획까지 해놓고 뿌듯해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실행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데 실행하고 도전하는 아이들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했다고 해서
완전한 자기주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자, 다음 단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증명 단계입니다. 이 증명이라는 건 수치적, 가치적 증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성적으로 친다면 수치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가치적 증명은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추상적 개념이긴 하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뤄냈을 때의 어떤 뿌듯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그 성취감 또 목표를 한 단계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족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 4단계까지가 있을 때 저희는 완전한 자기주도력이라고 하고요. 1단계 또는 2단계 또는 3단계까지만 있는 친구들에게는 불완전한 자기주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도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표에 대한 고민 단계조차 없는 친구들은 무기력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력의 반대말은 무기력이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카운슬링이라는 건 그리고 코칭, 컨설팅은 공통적인 단계는 듣고 공감해주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카운슬링은 듣고 공감해주는 단계로 끝내도 됩니다. 이 아이는 자기주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칭 단계에서는요, 코칭 영역에서는 듣고 공감해준 후에 질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는 협의하에 미션을 또 이행할 수 있는 미션을 제공을 하는 것이 코칭입니다. 자, 컨설팅은요, 듣고 공감해준 후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일 가능성이 커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미션을 제시하는 것이 컨설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을 저는 만나고 있는데요. 아이들 유형에 따라서 또 이 코칭, 컨설팅을 적용하는 방식, 단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유형을 알면요, 진로가 보입니다. 네, 사전에 제가 나눠드린 진단지를 보시면 22개 문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개 문항의 A, B 중에 본인의 성향을 체킹하시고 그리고 이 F를 묻는 11개 문항에서 또 E와 F 중에 본인의 성향을 체킹을 하시고 A와 B 그리고 E, F 각각의 숫자를 체킹하신 후에 그래프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A가 7, B가 4, E가 6, F가 5인 그래프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서로 선으로 이었을 때 사각형 또는 삼각형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분면에 각각의 삼각형, 각 사분면의 삼각형이 또 보이겠죠. 지금 예시 그래프, 화면상 예시 그래프는 왼쪽 위쪽 영역이 가장 넓은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영역, 그리고 오른쪽 위쪽이 2번 영역, 왼쪽 아래쪽이 3번 영역, 오른쪽 아래쪽이 4번 영역이라고 면적 순으로 번호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하시고 다음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위쪽 영역이 나의 1번 영역이다. 즉 면적이 가장 큰 영역이다. 라고 하면 혁신형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잡스형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좀 명칭상 특징이 좀 드러나기 쉽게 그래프를 다시 명칭을 구성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위쪽이 나의 1번 영역이다. 사회형입니다. 현대형입니다. 현대형 또는 사회형입니다. 왼쪽 아래쪽 노벨형입니다. 노벨형 또는 사실형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이 나의 1번 영역이다. 유비형 또는 안정형 영역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 키워드는 보이시죠? 혁신형은 창의적, 도전적, 사회형은 관계적, 활동적, 사실형은 이성적, 논리적, 안정형은 감성적, 배려적, 대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실형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가 사실형이다. 우리 노벨형 사실형 아이들은요. 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시력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아이들은 활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해요. 네. 자, 우리 혁신형 아이들은요. 촉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은 굉장히 적응력이 빠르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 네,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은요, 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현대형, 사회형 아이들은요, 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럽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걸 잘 못 견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우리 유비형, 안정형 아이들은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줍니다. 경청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거예요. 자, 이번에는 1번, 2번 영역을 같이 볼 거예요. 자, 내 그래프, 우리 아이의 그래프의 1번 영역이 혁신형, 2번이 사실형, 또는 1번 영역이 사실형, 2번 영역이 혁신형, 즉 왼쪽으로 1, 2번이 쏠려 있다. 자, 이 아이들은 결정의 관점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관점이 나예요.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자기 주도력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정의 관점이 나이기 때문에 남들 이야기보다는 내 결정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반대로 우리 아이 1번 영역이 사회형, 2번이 안정형, 즉 또는 1번이 안정형, 2번이 사회형, 오른쪽으로 1번, 2번이 쏠려 있다. 자, 이 아이들은 결정의 관점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룹 주도적이에요. 자, 우리 어머님들 중에도 나의 1번, 2번 영역이 오른쪽이다 계실 겁니다. 자, 이분들 분명 결정장애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결정의 관점이 내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생각하다 보니 결정이 좀 늦어지는 또는 결정을 양보하는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1번, 2번이 위쪽, 즉 잡스형, 혁신형과 사회형 1번, 2번이 위쪽으로 쏠려 있다. 자, 이 아이들은요. 행동의 속도가 굉장히 빠름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지금 당장 실행해 봐야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먼저 해보고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1번, 2번이 아래쪽, 즉 사실형, 안정형 아래쪽으로 쏠려 있다. 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행동이 굉장히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아이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와야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나의 1번, 2번이 위쪽인데, 우리 아이 1번, 2번이 아래쪽이다. 그러면 속 터지는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느려 터졌지? 라는 느낌 갖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엄마는 1, 2번이 아래쪽인데 우리 아이 1, 2번은 위쪽으로 쏠려 있다. 불안하죠. 네. 조금 더 생각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요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벨형 왼쪽 아래쪽 1번인 아이들은 정확하고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1번 영역이 위쪽 잡스형 혁신형이다. 이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이에요. 자, 우리 아이 1번 영역이 오른쪽 위쪽 현대형 사회형 그룹이다. 관계적이고 활동적이겠죠. 당연히 관계성 발달되어 있고 긍정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1번 영역이 오른쪽 아래쪽 유비형 안정형 그룹이다. 이 아이들은 안정적이고 예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술적인 부분이라는 건 뭐 크게 글, 그림, 음악 이런 영역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애도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근데 유비형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잡스형, 왼쪽, 위쪽, 혁신형이 1번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이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우리 아이가 잡스형이다. 그러면 누구죠? 그 박진영의 스타일 그 이제 프로듀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안정형이 1번이다. 그런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라고 한다면 한 분야의 음악 또는 클래식 분야의 음악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미술이라면 잡스형, 혁신형의 미술은 디자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안정형 아이들의 미술은 순수 예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쪽 혁신형, 사실형 그룹 아이들은요. 자기주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정말 발표력이 굉장히 뛰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회형, 안정형 그룹 아이들은요. 그룹 주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좀 시끄럽다, 떠든다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아래쪽 노벨형, 안정형 아이들은요.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위쪽 잡스형, 현대형 아이들은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행동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왼쪽 아이들은요. 발표력이 뛰어나고요. 오른쪽 아이들은 토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환경도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아이들 잡스형, 즉 혁신형, 그리고 노벨형, 즉 사실형 이 아이들은요. 수리 과학 영역이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오른쪽 아이들은 언어 역량이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성적이 괜찮다라고 해서 특목고 중에서도 영재고 과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영역의 학교들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께 아이의 성향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아이의 진로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고 방향을 함께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무작정 성적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수업 환경에도요 굉장히 최적화된 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 노벨형 아이들은 리딩, 아까 제가 눈이 발달되어 있다, 활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들은 리딩이 기반이 되는 수업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 아래쪽 유비형, 안정형 아이들은요,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서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보다 듣고 그걸 본인이 소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리스닝 기반의 수업 환경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 위쪽, 현대형, 사회형 아이들에게는 아까 제가 입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은 수업을 주도하고 시끌시끌 재미있게 운영을 해야만 본인 내용으로 본인의 것으로 소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 왼쪽 위쪽 혁신형 잡스형 아이들은요 촉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예요. 이런저런 환경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강제적인 학습은 전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뒤에서 하나하나 다시 다 말씀드릴 테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수업, 학습,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요, 우리 노벨형, 사실형 아이들은 안 풀리면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시험 환경에서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풀리면 끝까지 붙잡고 그걸 넘겨야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은요,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현대형 아이들은요, 안 풀려도 긍정적이에요. 우리 유비형 아이들은요, 안 풀려도 말을 잘 안 해요. 뭐가 어려운 건지, 왜 어려운 건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세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강의를 현장에서 할 때 우리 아이의 그래프가 왼쪽 아래 우리 아이 그래프 1번 영역이 노벨형이다.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약 10% 정도가 항상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 아이들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잡스형, 현대형, 유비형 아이들이 각각 30% 정도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10%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께 제가 어머니 개 타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정말 노벨형으로 진단지 기반으로 봤을 때 노벨형으로 파악이 되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노벨형이 맞다라고 확신이 드는데 공부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아주 가끔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원인이 환경에 있어요. 환경. 엄마 또는 선생님 또는 기타 등등의 환경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은요, 공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꽂히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다고 강제한다면 더 안 합니다. 또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놔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아래 유비형 아이들은요.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성실함을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성실함 때문에 와 얘는 공부 잘하겠다. 말 참 잘 듣는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독해력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성실함을 발휘한다?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 엄마, 친구,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독해력, 독서, 그리고 외로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엄마, 친구, 외로움 이 영역들 다 관계에 관한 영역이라고 보이시죠? 뒤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상 밝은 아이들, 현대형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합니다. 자, 제가 이제 비교하고자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재미있는 것만 추구를 해요. 그래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노느라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진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옆에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과 비슷한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랬을 때는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벨형 아이들이 공부 성적, 수치적 증명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고 영재고 추천합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한 목표가, 확실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유비형 아이들과 함께 기본적인 성실함을 갖추고 있고 공부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목표, 진로까지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고 영재고는 무조건 이 친구들의 몫입니다. 자,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은요. 자사고, 자율고, 국제고, 과고 잘 어울립니다. 이 친구들한테도. 자, 우리 현대형 아이들은요. 외고, 자사고, 자율고, 대안학교 이 친구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우리 유비형 아이들은요. 아까 제가 예술적 재능이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외고 또는 예고 잘 어울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중요한 건 진로입니다. 성적만 가지고 얘 과고 갈 수 있겠다. 얘 영재고 갈 수 있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학교들은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목표를 갖지 않고 단순히 성적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진학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상처를 극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진로까지 확실해졌다. 그런데 성적까지 수치적 증명을 해내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아까 제가 자기주도력의 2단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진학을 하는 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이제 학습 방식에서도 좀 차이가 보이는데 그런 아이들 있죠. 엄마 나 공부하러 들어갈게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다시 나와가지고 또 왜 나와? 나 잠깐 물 먹으려고 하고 냉장고 쪽으로 향하는 네. 이 친구들 바로 위쪽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엉덩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앉아서 진득하게 길게 공부해라. 이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학습 방식에서도요 단기 기억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장기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반복 기억으로 그 기억을 장기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수적이어야 되는 아이들이죠. 물론 복습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복습 없이 반복되는 복습이 없이 그냥 한 번 보고 공부 다 했다라고 한다면 며칠 뒤에 또는 몇 시간 뒤에 다 그 기억은 날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아래쪽 아이들은요 반대로 장기 기억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엉덩이 힘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그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자, 각각의 아이들 성향에 맞는 시간 계획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어머님들도요 공감하실 거예요. 자, 나의 1, 2번 영역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다. 그런데 우리 남편 1, 2번 영역은 위쪽이다. 부부싸움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면 아래쪽인 우리 어머님들은 남편에게 이런 요구를 할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당신이 이러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 자, 남편들이 그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위쪽 남편들이? 네, 당연히 기억 못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난 뒤끝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뒤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장기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성향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수업 환경에도 최적화된 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해 주시죠. 칭찬의 결도 같습니다. 근데 무작정 칭찬을 하는 것보다 자, 아이들 성향에 맞는 칭찬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위쪽 아이들은요.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자, 예를 들어 자,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나 선생님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에 대한 어떤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얘가 잘 해냈죠. 발표를 잘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우와, 역시 우리 승우 발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네. 발표도 너무 또박또박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박수!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이 친구들은 우쭐우쭐 하면서 아마 다음 수업 준비도 철저하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공개적으로. 우리 노베령 아이들은요.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라는 게 수업 전에 이 친구들에게 오늘 수업 준비 이런 식으로 해왔던데 네. 우리 아이들이요. 성향별로 스트레스 관리에도 최적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노벨형, 사실형 아이들은요, 독서와 숙면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신기하죠? 네. 자, 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굉장히 동적이지 않아요. 정적으로 독서와 숙면. 자, 잡시형, 혁신형 아이들은요, 멍을 때리거나 폭식, 즉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로 스트레스 관리가 됩니다. 여기서 멍이라는 건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멍은 좀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들한테 멍이라는 건요. 공간이 굉장히 좀 넓은 공간 있죠. 뚫려 있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 멍을 때린다라는 느낌이어야 됩니다.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자, 우리 현대형, 사회형 아이들은요. 친구 만나야 됩니다. 놀아야 돼요. 이걸로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시험 끝났으니까 집에서 푹 쉬어. 나가진 말고 라고 하면 이 친구들 좋아할까요? 네, 절대 아니겠죠. 자, 이 친구들한테 만약 그렇다면 네, 게임 중독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유비형, 안정형 아이들은요. 대화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자, 멍 때리는 거, 좁은 공간에서 혼자 멍 때리는 거 전 결사 반대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자, 이 친구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그런데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 친구의 베프가 위쪽에 현대형 아이라면 같이 수다 떨고 코너를 가건 이런 식으로 놀러 가는 거고, 이 친구의 베프가 왼쪽에 노벨형, 사실형 아이라면 같이 도서관을 가거나 조용조용한 곳에서 조용조용한 대화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가능성이 큽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사회형 아이를 시험 끝난 뒤에 집에서 푹 쉬어라 라고 하면 뭐 한다고 했죠? 네, 게임. 자, 그런데 이 혁신형, 사실형 왼쪽 아이들한테는 게임 중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게임 중독이라는 건 어떤 일시적인 좀 짧은 기간 동안의 반항 또는 포기,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두는 그런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오른쪽 사회형, 안정형 아이들에게 게임 중독이라는 건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 자체가 소통이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혼자 있게 만들면 이 친구들이 게임 중독될 가능성이 커요. 게임 중독, 온라인 중독.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는 계속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각 유형별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 사실형, 노벨형 아이들의 특징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수리 과학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법률, 의학, 세무, IT, 공학, 이러한 전문 영역들로 진로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습, 복습 모두가 가능하고요. 대학 학과가 결정된다면 이 친구들은 최상위권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자, 대학 학과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결정되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친구들은 속도까지 내면서 절대 최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힐링 장소는 박물관,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칭찬의 결이 정확하게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친구들 어떻게 힐링한다고요? 언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자, 이 친구들은 몸을 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친구들은 독서와 숙면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요, 성향별로 또 선호하는 독서 장르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과학, 수학, 사회, 경제, 시사 이런 전문 영역들의 독서를 즐겨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아이들 있죠. 가끔 나 학교 안 갈래, 나 학원 안 갈래. 자, 이 노벨형 아이들이 만약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학원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 환경을 조금 조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물어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선생님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지 않고 뭔가 좀 유머러스하기만 하고 그래서 수업 분위기를 대부분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내가 한 질문을 선생님께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거나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이 아닌지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친구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에요. 학창 시절에 반장 무조건 내가 해야 돼 라는 애들 있죠. 자, 제가 뭐 코칭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하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생각해봤던 장래희망을 모두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대통령이요 라고 대통령이라는 꿈이 있었다. 대부분 이 아이들입니다. 네. 자, 리더십이 있는데요. 리더십은 모두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아이들도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잡스형, 혁신형의 아이들은요, 그 리더십을 드러내야 마음이 편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이들은 인지, 도전, 창의 역량이 발달되어 있어서 경영, 컨설팅, 경제, 마케팅, 건축, 정치 등의 융복합형 분야에 최적화된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꽂히면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성과 진로, 직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낼 친구들이에요. 그런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코엑스나 전시회, 맛집 이런 장소들이 이 아이들에겐 힐링 장소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칭찬 열렬하게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아이들 언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자, 올해도 반장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이제 반장 안 해요. 왜? 반장 해봤죠. 욕만 먹고. 자, 그때부터 반장에 도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자, 시험을 굉장히 본인이 노력해서 잘 봐왔는데 예를 들어 97점 맞았어요. 엄마 나 영어 97점 맞았어. 그랬는데 엄마가 누구는 100점 맞았다더라. 100점이 이번에 한 10명 된다던데?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이 친구는 그 뒤에 영어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친구들은 맛집을 찾아가야 돼요. 폭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산책 등으로 멍 때리는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자, 이 친구들도 독서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장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타지, 추리, SF, 역사 이런 스케일이 큰 영역들 있죠. 자, 뭐 영화 영역도 비슷할 거예요. 자, 우리 마블 시리즈라던가 해리포터 시리즈라던가 이런 영역들 좋아하는 친구들 만약에 그런 영화는 좋아하지만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영화의 원작 소설을 접해보도록 하면 독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목받아야만 꿈틀거리는 아이들 있죠? 바로 이 아이들인 겁니다. 자, 우리 사회형, 현대형 아이들은요. 관계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언어 역량, 소통 역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2번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들의 2번은 혁신형, 바로 왼쪽에 이웃한 잡스형, 혁신형이거나 또는 오른쪽 아래쪽 유비형, 안정형이 2번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2번 영역은. 그래서 이 친구들의 2번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적성, 진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재미있는 유쾌한 환경 속에서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요. 관계와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동기부여의 시작 지점이 유쾌한 환경이에요. 꿈, 희망, 계획, 비전, 미션, 개발, 확장이 유쾌한 환경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장소들 있죠? 재밌는 장소, 모든 그런 장소들이 이 친구들의 힐링 장소예요. 칭찬도 학습도 유쾌하게. 자, 이 친구들은 언제 스트레스 받을까요? 저의 1번이 현대형이에요. 사회형이에요. 자, 저는 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강의 자료를 만드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네. 머리를 쓰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네.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저도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게 가장 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네. 이 친구들 책 좋아할까요? 책을 기본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Y 시리즈가 이 친구들을 위한 책이에요. 만화책, 스포츠, 위인전, 그냥 재미있는 책들 위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2번 영역으로 독서 장르가 확장이 된다.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진화하고 있다. 아주 멋지게 진화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놀자. 오늘 놀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노는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놀게 놔두셔도 됩니다. 자, 우리 유비형 아이들은요, 감성적이고 배려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술, 희생, 관리적 역량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희생, 배려, 봉사, 문화, 예술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배려하고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괜찮아, 해봐, 어때, 실수하면 어때? 이런 환경을 계속 경험하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되는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 과정은 대화가 핵심입니다. 자, 미술관, 전시회, 콘서트, 연극, 영화, 뮤지컬 이러한 행위들, 장소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힐링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칭찬도, 대화도 구구절절하게 이끌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언제 스트레스 받을까요? 우리 코칭적 관점에서 이 친구들은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판단을 해요. 우리 유비형 어머님들도 집에서 혼자 나 그냥 독서하는 거, 좀 뜨개질 하는 거,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독서 모임을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서 하지 마세요, 제발. 이 아이들이 혼자서 하다 보면 계속 벽을 형성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깊게 하다가 또 혼자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로움을 느낄 때 또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 놔두시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힐링법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의 베프가 현대형이라면 나가 노는 거, 노벨형이라면 같이 도서관 가거나 조용히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선호하는 독서 장르는요, 문학, 수필, 이러한 또 스토리가 있는 장르 또는 예술, 역사, 지리, 위인전. 자, 역사 중에서도 인물 중심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영역들의 독서를 지금 이 아이들이 선호하고 잘 읽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2번 영역으로 독서 장르가 확장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요? 자, 새 학년이 되었을 때 지금 이런 시기죠.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 친구들, 유비형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말을 하죠. 사서 걱정한다. 네, 이 친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배려하느라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혹시 틀릴까 봐. 이렇게 말했다가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삼가는 것이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 친구들의 성장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의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MBTI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MBTI 검사 왜 하는 거죠? 뭐 홀란드 검사나 뭐 이런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들을 왜 하는 거죠? 저는 그 목적을 그냥 딱 하나로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고자 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타인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타인을 알기 위한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을 알아야만 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타인을 알지 못한 채 타인의 상황을 성향을 알지 못한 채 배려한다는 건 그건 오히려 타인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타인은 받아들이는 기분이 배려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유형별로 관점,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너 T야? 진짜. T내냐? 네. 그러지 마시고, T라서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편견을 이제 단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사실형, 노벨형을 보는 시선입니다. 타 성향의 사람들이 사실형을 어떻게 보느냐. 자, 혁신형, 잡시형 아이들은 노벨형을, 깐깐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형, 사회형 그룹에서는요, 사실형, 노벨형 그룹을, 왜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안정형, 유비형 그룹에서는요, 우와, 정확한데?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 노벨형, 사실형 아이들은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은 학원에서 선행, 진도, 속도 이런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개념 이해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개념이 정립이 됐다면 문제의 양, 속도 내도 된다라는 미션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잡스형, 혁신형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 노벨형, 사실형이 봤을 때 왜 그런데? 왜 이렇게 나서? 이럴 수 있어요. 자, 현대형, 사회형 그룹에서 봤을 때 대단한데? 멋진데? 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안정형 그룹에서는요. 자, 대각선은 항상 상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상한데? 쟤네들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 혁신형, 잡스형 아이들은요, 이런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행동하기 전에 일단 말 좀 하자. 저지르기 전에 말하고 저질러라, 좀. 네. 우리 어머님들 마음이죠. 생각 한 번 더 하고 해보면 어때? 예,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사회형을 보는 시선은요, 혁신형이 봤을 땐 명랑한데, 밝은데, 우리 사실형이 봤을 때는요, 한가하대? 네. 우리 안정형이 봤을 땐 착한데? 네.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 현대형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죠? 그거 내일 할게. 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아이들, 이 현대형, 사회형 아이들, 내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오늘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자가 이 아이들에 대한 미션입니다. 네.
자, 우리 유비형, 안정형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사실형이 봤을 땐 순한데, 잡수형, 혁신형이 봤을 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회형, 현대형 그룹에서 봤을 땐 착한데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비형 이 아이들한테는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환경을 경험하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환경 속에서 계속 성장하려는 노력을 발휘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수하면 좀 어때? 거침없이 과감하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진단지를요. 오늘 해보고 한 3, 4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해봤을 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진단지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네, 우리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걸 저희 코칭적 관점에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화하고 있지 않다. 그대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무기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순서로 진화를 해요. 그래프상 1, 2, 3, 4 번호 매기셨잖아요.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있는 것이 1차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서 2번 성향의 어떤 특징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체화했다. 그럼 그때 다시 3번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2차 활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대각선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진화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1번 영역이 잡스형이었는데 2번이 노벨형이다. 3번이 사회형이다. 그러면 1차 활성화가 노벨형으로 갔던 거고 2차 활성화가 사회형, 현대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진짜 속 터지고 답답해 죽을 때 있으셨죠? 또는 반대로 불안하고 옆에서 한시도 못 떨어져 있겠다. 감시해야 되겠다라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향이 나랑 전혀 상극이에요. 완전 반대예요. 이러면 속 터져 죽거나 불안해 죽거나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럴 때는 관여자를 바꾸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이 아이랑 나랑 성향이 완전 똑같구나 라고 했을 때도 관여자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관여하기보다 가족 중에 다른 누군가 또는 외부에서 멘토를 찾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관여를 하게 되면 서로 계속 갈등의 골만 깊어질 가능성이 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아이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파악이 되고요.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무작정 내 스타일대로 끌고 가자? 이건 절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아이를 인정해 주시고 그 아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우리 아이한테 최적화된 방법이겠구나. 그 방법을 도와주셔야지 이건 무조건 내 경험상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그걸 요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향별로 진로 분야가 적절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성향이니까 무조건 이러이러한 직업, 이러이러한 진로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하고 있는 영역들에서도 또 진로가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각 성향별로 어울리는 진로와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진로와 직업,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자, 진로. 경찰, 진로인가요? 직업인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직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경찰 진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 안에서 형사, 마약반 또는 CSI, 과학수사 또는 프로파일러 또는 교통경찰 또는 민원실에 앉아있는 경찰 굉장히 많죠. 그쵸? 네, 이걸 직업이라고 분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고로 일단 봐주시면 자, 혁신형은요. 사건, 사고 많은 정렬이라는 키워드가 어울리고요. 사회형, 아까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하고픈 게 많은 정의로운 아이들. 그리고 안정형, 유비형 아이들은 배려하는 희생, 정직. 노벨형, 사실형 아이들은 연구하는 머리, 정확. 자,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자, 노벨형 아이들은요. IT, 공학, 법률, 의학, 세무 이런 영역들. 즉 머리 쓰는 직업이죠. 대부분 박사, 교수, 판사, 의사, 회계사. 자, 이런 영역들의 직업군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은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직군. 컨설팅, 경영, 전략, 기획, 정치, 디자인 이런 영역들. 네. 그리고 뭐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센 직업, CEO, 감독, PD, 컨설턴트, 검사 이런 뭔가를 어떤 그룹 행위들을 리드하는 영역들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 직업군들이 잘 어울릴 겁니다. 우리 현대형, 사회형 아이들은요. 관계지향적 직군이에요. 마케팅, 외교, 스포츠, 방송 이런 영역들. 자, 입과 몸으로 하는 모든 직업입니다. 자, 우리 유비형, 안정형 아이들은요. 예술, 봉사, 공무, 행정 영역들. 즉 화가, 뮤지션, 작가, NGO, 뭐 똑같은 의사다 하더라도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리고 똑같은 소방관이다 하더라도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이 나 소방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멋있잖아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유비형, 안정형 아이들이 소방관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하는 직업이라서 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저는 아이들이 너무 뭐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 공무원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유비형, 안정형 친구라면 일단 이해는 됩니다. 일단 인정이 돼요. 근데 다른 혁신형이나 사회형 아이가 저 그냥 공무원이요 라고 한다면 이 아이 현재 무기력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일단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디자인 영역이라고 했을 때 노벨형 아이들은 웹디자인, 북디자인, 디테일한 영역들 잘 어울릴 수 있고요.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은 자동차, 항공, 전축, 설계, 스케일이 큰 현대형, 사회형 아이들이 디자인을 하겠다. 인테리어, 공간, 시각, 대중적인 거죠. 의상,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정형 아이들, 유비형 아이들이 디자인을 하겠다. 제품 또는 조경, 환경 디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영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영역도 구분을 짓는다면 우리 노벨형 아이들이 경찰을 하겠다. CSI, 법, 의학 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현대형 아이들 뛰어다녀야죠. 형사과, 마약반, 강력계. 우리 유비형, 안정형 아이들이 경찰을 하겠다. 조사계, 행정반, 프로파일러 잘 어울릴 겁니다. 우리 잡스형, 현대형, 사회형과 비슷할 겁니다. 인터폴, 마약반, 특수범죄 이런 영역들. 자, 뛰어다니고 때려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자, 의학 영역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벨형 아이들은 꼼꼼한 수술을 해도 되는 전공이었으면 좋겠고요. 현대형 아이들은 의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한 수술을 해야 되는 전공은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안정형, 유비형 아이들이 의학 쪽으로 진학을 하겠다. 정신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 소아과 잘 어울릴 겁니다. 자,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이 의학 어떤 영역도 잘 어울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경영을 해야 돼요. 아마 그래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스포츠 영역도 모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 운동선수 하는 거 아니죠. 스포츠 영역, 노벨형이 이쪽 영역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땐 팀 닥터, 스포츠 공학, 과학 이런 영역일 가능성이 크고요. 잡스형, 혁신형이 진출한다. 스포츠 에이전시, 감독. 자, 스포츠 마케팅 트레이너, 해설 캐스터는 현대형, 사회형 아이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겁니다. 그리고 안정형, 유비형 아이들이 스포츠 영역으로 진로를 잡겠다라고 한다면 코치나 재활 운동 이쪽 영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 영역도 누구나 갈 수 있죠. 노벨형 아이들이 간다면 촬영 감독, 특수 효과,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이 간다면 PD, 연출, 제작, 현대형 아이들이 간다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안정형 아이들이 간다면 미술, 음악 감독, 소품, 시나리오, 작가 영역 잘 어울릴 겁니다. 법률도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래쪽 노벨형, 안정형, 즉 유비형 아이들이 법률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판사 영역이 잘 어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형 아이들이요. 공감, 소통 능력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었죠. 변호사. 우리 잡스형, 혁신형 아이들이 법률 쪽으로 간다? 검사 쪽이 잘 어울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성향과 그 각각 성향에 어울리는 진로, 직업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무작정 공부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진로, 즉 관심사가 어느 분야인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울리는 쪽에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대화로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생각을 좀 좁혀갈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무조건 성적만 요구를 한다면 이 친구들은 이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기회조차가 없어요. 학교, 학원에 쫓겨 다니다가 숙제하다가 잠드는 아이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휴 중간중간 휴대폰하고 노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쳐내야 된다. 그 사이사이에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도파민 때문에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지 얘네가 이런 고민할 줄을 몰라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 아이들 진학 결정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진로입니다. 진로가 정해져야만 전공 적합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진로와 직업이 결정된다면 전공과 대학은 선명해지겠죠. 자, 이유 없는 공부보다 이유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유를 찾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주도력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입시 전략과 공부법을 선명하게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와 직업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요. 우리 아이의 유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 어떤 아이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그래서 그에 맞는 진로는 무엇일지, 그래서 세부적인 직업은 어떤 직업을 해야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행복할지, 그래서 그 직업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공으로 진학을 해야 될지, 또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가야 될지, 여기까지가 목표 설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입시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에 맞는, 목표에 맞는 계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될 대학이 어딘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에 맞는 학습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유형, 진로, 직업, 전공, 진학, 입시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학습 전략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 공부가 효율적인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쵸?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행복, 이 전교 1등과 행복 둘 중에 뭐가 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걸 더 권유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다 행복을 선택하실 거예요. 아닌가요? 네. 일단 제가 강의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고 또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여자고등학교 3학년 3학년 7반 김시아라고 합니다. 윤수현입니다. 은서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춤추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책 읽기랑 노래 부르기, 사이퍼스, 송민호 좋아해요. 만화왕, 애들이랑 단소? 영화 보는 거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인형놀이 좋아해요. 그럼 너가 가장 잘하는 건 뭐야? 잘하는 거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 안 해봐요. 딱히 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딱히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잘하는 거라고 딱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이랑 비교해봤을 때 딱히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 상황이 되게 그냥 학교에서는 맨날 공부만 하고 주변에서 내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나도 나를 잘 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진이를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흐름이한테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이거를 보고 편하게 이제 보고 느낀 점을 말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영상 예진이는 좀 아기 때 되게 순한 편이어서 누워놓으면 그 자리 뭐 이거 하자 하면 그렇게 말을 좀 잘 들었어요. 그 손 모양 소묘라 그러나 그려왔는데 내가 봐도 너무 잘 그린 거야. 짧고 통통하고 그 선 하나하나 그 주름진 선까지 그걸 다 모사를 해서 그려갖고 왔더라고. 달리기를 어렸을 때도 너무 잘 뛰었다. 뭔가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영특하고 손재주가 많았어요. 도서관에서 또 책을 한 5권씩을 더 빌려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그게 궁금한 펼쳐보는지. 그래서 글자도 아무튼 일찍 깨우쳤어요. 수연이를 보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못 나올 때 이제 그 속상해하는 모습을 딱 보면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엄마 널 믿어. 너한테는 정말로 그 가슴 속에 있는 저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널 믿어. 엄마가 간절히 원했던 셋째 아이가 바로 너인 게 너무 고맙고 뭔가가 내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잠 안 자가면서 그거를 이루어내는 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엄마로서 대견하고 예뻐. 성적이나 한 가지 목표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는 만큼 노력하는 예진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 일을 빨리 찾기를 바라고. 아유 왜 언제 찍었어? 엄청 오래 지났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예 안 올라 그랬는데 엄마 보고보다 눈물 나오네. 현재 나는 되게 무능력하지? 어릴 때는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현실이 너무 확 오니까 아 이거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 그 예전에도 막 그렇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요즘 들어서 더 위축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너무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자신감도 되게 넘쳤었는데 막상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내 한계를 경험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면도 좀 생긴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성적을 막 비교하고 막 또 엄마 아빠 눈치도 보는 것 같고 호기심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 호기심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뭔가 자유로웠다는 지금은 뭔가 형식에 틀어박혀 사는? 약간 순수함을 잃은 것 같아요. 뭘 해도 신나진 않고 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웃음 그런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고3이기도 하지만 10대의 마지막인 19살이잖아요. 19년 동안 나름대로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을 텐데 이렇게 살아온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그 얘기를 말해줄 수 있어? 안녕. 19년 동안 고생한 나야. 19년 살면서 부모님 기대랑 친구들의 기대 그리고 남의 시선 같은 거 잘 견디면서 살아서 수고했고, 물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남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많은 좋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잘 살아와서 그래서 스스로에게 참 고맙다고 하고 싶고, 후회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지만,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한 일을 할 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수고했어 라는 말을 그냥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수고했어 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 거의 없어서 그냥 저한테라도 그냥 해주고 싶어요. I'm still learning to love, just starting to crawl.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I'm sorry that 네.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저녁에는 수고했어 라고 꼭 해주시면서 꼭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더 스스로도 성장하고 싶어 하고요.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조건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기댄다면 이런 하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공부를 하고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공부도 더 잘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한화 이글스 팬 별명이 보살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그냥 계세요. 그냥 바라봐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살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들의 꿈을, 그들의 시행착오나 노력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저 응원해 주세요. 묵묵히 하지만 열렬히, 그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바르게 스스로 찾아서 진화할 겁니다. 자,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의 것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 아이들이 이걸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면 못할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소화할 능력을,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사랑하는 걸 스스로 찾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